네, 이 스포츠 산업은요, 경기 관람과 또 관광, 그 외에 다양한 아주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굴뚝 없는 또 콘텐츠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국의 스포츠 산업은요,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스포츠 산업 분석해보고 전망도 해보고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 보완점까지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2024년 기준에 대한민국 한국 스포츠 산업의 현황을 우리 문체부에서 내놓았습니다. 매출액으로만 따져보면은 역대 최대치였다. 이런 결과도 나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 현황들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84조 7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4.5% 증가됐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5년 연속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종사자 수도 봤습니다. 48만 9천 명에서 전년 대비해서 6.7% 상승됐고, 무엇보다 사업체 수가요 13만 한 1,76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4% 이것도 증가가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산업이 스포츠 산업이 더 확대되고 있고요. 특징이 이 온라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에서 크게 이제는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건데, 무점포 스포츠 소매업이 15.8% 증가가 됐거든요. 이런 점 봤을 때 스포츠 산업에 대한 서비스업 아니면 제조업, 소매 부분이 온라인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다. 스포츠 의류 가보겠습니다. 제조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포츠 산업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크게 이제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19가 이후에 이제는 사실 규제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런 스포츠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이 크게 이제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서비스업이 굉장히 기록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2023년도와 2024년도가 이제 평균치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크게 이제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고무적인 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다 이제는 전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목격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생활체육에서도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 다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생활체육에서도 두 자릿수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요 이런 쪽에 투자를 지금 했습니다. 올해 스포츠 산업 금융 지원 예산을 2,883억 원 편성했고, R&D 예산도 8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더 늘렸거든요. AI와 맞물려서 이런 스포츠 산업에 대한 스포테크를 더 늘리려고 지금 이제 정부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가 소득공제도 또 작년부터 해줬잖아요. 7월부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스포츠 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통계를 좀 보면 2024년 기준 스포츠 산업의 종사자 수가 48만 9천 명, 49만 명입니다. 근데 평론가님 딱 드는 생각이 이렇게 많을까?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 진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용품점에 계시나 뭐 시설 어디에 주로 계십니까? 이제 49만 명 정도인데요. 이 스포츠 산업 종사자가. 맞습니다. 예. 실제 이제 스포츠 산업을 본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프로 구단도 있겠지만 아마추어 이 섹터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이런 생활체육 중심으로 많이 이제 발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생활체육 중심으로 종사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저는 좀 고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스포츠 용품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6.4%가 이번에 성장을 했더라고요. 제조 판매가 다 되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성장세를 지금 기록한 상태이고, 그중에서 온라인 판매가 15.8%. 확실히 이런 소매 쪽 본다 그러면 온라인 유통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목적이 됐습니다. 경기 용품도 8% 늘어났고요. 스포츠 의류 판매도 지금 7.4% 늘었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 같은 경우도 7.2%, 신발도 6.4%, 경기용 장비도 6% 늘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용품업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거 관련돼서 크게 산업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산업조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야구가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클 것 같기도 네. 한데 또 생활체육 얘기를 해주시면은 탁구, 배드민턴도 맞습니다. 엄청 나거든요. 뭐 섹터별로 좀 될까요? 매출이나 이런 통계들이? 네, 실제 이번에 또 미시적으로 좀 섹터별로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서비스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이 지금 3.6% 늘어났는데 특히 선수 에이전트 부분,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예. 48%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최고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런 서비스업도 크게 늘고 있고요. 변호사분들이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쪽으로. 예. 그다음에 또 프로스포츠 구단이 28% 매출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여행, 그냥 골프 여행 또 많이 가시거든요. 아, 13% 이번에 또 증가가 됐고 요가 필라테스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11.2%가 증가됐습니다. 또 스포츠 시설업도 이제 증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그러니까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탁구장 18% 증가가 됐고 수영장, 수상 스포츠 시설이죠. 이런 것도 13.9%. 그다음에 레저 체육 소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 스포츠 센터가 13%.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매출의 그 규모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체육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 중에서는 일단 경제성을 띈 것은 거의 뭐 야구, 축구일 텐데 네. 프로야구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 최초로 관객 수 1,000만 명 돌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돈 먹는 하마가 아니다. 기업들이 뭐 출혈해서 이끄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도 관객 수라면 뭐 수익도 난다. 어떻습니까? 프로야구 산업의 요즘의 손익 구조는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프로야구 운영한다 그러면 야 이거 돈 먹는 하마 아니야? 뭐 브랜드 같이 맞아요. 올리는 거였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약간 시선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도 기준을 봤을 때에 리그 관중이요 1,0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야구를 잘 보지 않는데 근데 저는 이제 대화할 때 좀 끼지를 못합니다. 다들 야구 얘기하시니까 근데 왜 야구를 안 좋아하게 된 거죠? 네, 그냥 관심을. 예, 관심이 아, 별로 없었는데 예. 주위 분들 보니까요 다 진짜 야구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죠. 2024년도에. 네. 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231만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나왔고요. 또 MZ 세대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네. 이게 더 커지고 있네요. 지금 맞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프로야구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10개 구단 합산 매출이 6,825억 원, 전년 대비해서 11%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요. 13년 대비로 본다 그러면 2배가 넘은 수치라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개 구단 역대 최고 매출 나왔죠. 그다음에 10개 구단 합산 단기 순액 봤더니 291억 원 정도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86%나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보면은 야 이거 프로 구단 운영하는 것도 모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게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구나라고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는 거고 자체 매출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업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매출액을 얼마나 일으켰느냐 요 비율인데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17%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2015년도에는 50%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조금 줄었다가 2024년도에는 67.5% 사상 최고치를 찍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기업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정말로 자체 매출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저는 또 의미가 있는 게 구단별 자생력이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자체 매출이 662억 원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리그 최고 상당하다. 수준으로 네. 최고 수준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고 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76.8%까지 늘어났고 두산도 72.6%. 조사를 봤더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구단 중에서는 가장 높은 네. 자체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팬덤이 확실하게 공고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 110억 원을 냈습니다. 이게 구단으로 본다 그러면 리그 1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정말 롯데 팬들은 확실히 팬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이익을 100억 넘게 냈을까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비즈니스가 됐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구단에서 굉장히 깜짝 놀래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자석 부족으로 좀 애를 먹었죠. 새 경기장. 네, 그래서 이제는 2025년도에 신구장 효과로 인해서 아마 좀 데이터가 계속 나와보면 알겠지만 점점 더 수치가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지금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 이제 국내 스포츠 산업 매출 규모 80조 원 넘었다, 84조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가 끝은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뭐 성장세까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네, 시장 규모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정말로 고부가가치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 여기서 이제 다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산업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웨어 시장 봤더니 연평균 한 5.9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스포츠 산업 규모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2022년도에는 78조 원 정도가 됐었다가 2025년도 81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됐거든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요 늘어갈 것이다 보고 있고요. 현황을 봤더니 정부 지원 이제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스포츠 산업을 살리고자 이런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는 그 SPOX라고 해서 스포엑스라고 해갖고 이게 스포츠와 관련돼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330여 개사가 참여를 했고 3만 5천 명이 지금 관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있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좀 활성화가 된 부분. 그래서 정말로 소비 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지자체와 연계돼서 스포츠 산업의 활달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 2024년도 누적까지 173명이 이제는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국가 전략 산업으로도 우리가 이런 스포츠 산업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스포츠 산업 80조 매출을 넘었습니다. 아마 생활체육 쪽이 조금 더 강해지고 이 생활체육, 뭐 러닝 같은 것들이 확산화되면 100조 매출도 불가능하지 않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AI와 스포츠 산업 이 연관성은 없습니까? 요즘엔 AI가 다 갖다 붙잖아요. 네. 스포츠 쪽도 AI 들어가면 이거 판이 훨씬 커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는 정부가 이제 AI 산업을 살리고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와 관련돼서의 이제는 스포츠 산업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저는 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특히 이제는 데이터 산업이 이제 성장한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 봤을 때도 스포츠 데이터가 이제 계속 쌓이면서 AI 쪽 산업도 같이 살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는 스포츠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디지털화, 뭐 개인화,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맨드화로 이제는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AI와 스포츠 산업의 연계가 점점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멀티 플랫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소비 패턴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스포츠 산업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멀티 채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젊은 세대일수록 SNS를 통해서 뭘 하냐면 팟캐스트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스포츠에 대한 해설도 듣고요.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디지털화된 소비, 이런 스포츠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화된 스포츠화가 이번에 굉장히 스포츠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AI 추천해서 하이라이트를 그렇게 많이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AI가 추천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많이 보시고 무엇보다 이게 공식적인 해설도 있는데 그렇게 개인 해설을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 해설을 통해서 이제는 스포츠를 접하게 되고 또한 이거를 이제 소비하게 되는 이런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보고 있고 무엇보다 온디맨드 확산인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에 스포츠 중계를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온디맨드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OTT 시장에 대한 같이 연계돼서 확대되는 부분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AI 산업을 통하다 보니까 전술 분석도 또 AI가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있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보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훈련, 실전에도 사용한다고 하죠. NBA에서는 뭐 공에도 AI 칩들 들어가고 네. 요즘에 뭐 AI로 훈련 많이 합니까? 테니스 라켓 뭐 여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스마트 라켓.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포츠 데이터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니까요, 뭐 그 레킷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요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탁구공을 또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윙 속도도 분석하고요, 공의 회전도 분석하면서 그걸 또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IQ 같은 경우는 내장된 스포츠 그 농구, 이런 어떤 스마트 농구공을 또 개발해갖고 이거 실제 NBA에서는 이거를 테스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야 스포츠 데이터가 또 돈이 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느껴질 수 있고요. 네. 특히 보면은 이제는 스포츠 용품의 ESG,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어떤 스포츠 용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평론가님, 올해가 스포츠의 해가 된다. 그 이유가 4대 빅 스포츠 이벤트가 올 한 해 다 쏟아진다라는 건데 북중미 월드컵도 아시겠고요. 네. 제가 동계올림픽은 앞서 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WBC고 4대 빅 이벤트. 한번 이 기간별로, 시간별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오늘?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2월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동계올림픽. 있죠. 그다음에 3월에 WBC, 야구. 정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네. 많이 하시고요. 6월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9월에 이제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2026년은 관람하는 스포츠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정신없네요. 네, 2, 3, 정말 6, 9. 네, 2, 3, 6, 9 이렇게 되다 보니까 6월이 또 7월까지 가잖아요. 월드컵은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꿈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예. 1년 내내 사실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예. 야구는 별로 안 보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2026년. 떨리신가요 혹시 지금? 네, 떨립니다. 벌써부터? 네. 그래서 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2026년도에 이런 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요 경제 효과를 620억 달러 이렇게 높게 보고 있고 예. 월드컵 단일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10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스포츠 산업이 연 17.9% 이제 성장할 거고 이게 2026년도에는 전체로 보면은 1,631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2026년도는 정말 스포츠의 한 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비 트렌드가 2026년에 바뀐다. 한마디로 아시겠지만 이런 스포츠 관람을 하시면서 우리 내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뭐 치킨 사 먹시죠. 그래서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2026년은 관람형 스포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요번에 올 한 해에 글로벌 경제 효과가 620억 달러. 야, 이거 천문학적인 거 네. 아닙니까? 거의 100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100조에 육박할 수 있을 정도로 한 해입니다. 자, 2월, 3월, 6월, 9월인데 이게 보시면 답니다. 네, 올 한 해 내내 네. 빅 이벤트 또 스포츠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